자, 2025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란다에게 고마워. 참가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의 공예예술 박람회에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을 뭐로써 원어브 복수보일 텐데 올해의 예술가들 중 한 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하고 있어. 뭐 하는 것을? 뒤에 소개하는 것을. 당신의 독특한 손으로 만든 바구니를 우리의 지역사회에게. 자, 부분으로서, 뭐의 부분? 조직하는 부분으로서 전시의 계획을 우리는 기뻐 알리게 돼서 당신에게. 자, 대퇴에 보면은 당신의 예술품들이 전시될 거라는 거야. 배정된이죠. 또는 지정된 그런 테이블에 7번이라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답이 나오죠. 바로 3번. 작품이 전시될 지정 테이블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답 찾고 계속 이어서 보면 참가자들은 쉽게 찾을 수 있어. 당신의 예술품을, 자, PP로 썼죠. 위치된 어디 근처에? 입구 근처에. 만일 당신이 가진다면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을 또는 필요로 한다면, 이건 동사로 봐야겠네. 뒤에 추가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자유롭게 해. 편하게 하세요. 우리한테 연락하시는 걸 편하게 하세요. 미리. 헬렌 도웰 드림. 이렇게 가볍게 1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심경 변화. 자, 쉐드는 창고, 헛간이죠. 헛간은 차갑고 습했다. 공기는 짙었다. 냄새로, 오래된 나무와 흙 냄새로 됐죠. 어둡다. 그리고 나는 메이크아웃 할 수 없다는데 일단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가? 뒤에 보자.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없다, 알아볼 수 없다, 이렇게 해야겠죠. 거기 누구예요? 이 정도까지 보면 심경이 일단 앞쪽은 나오죠. 자, 앞쪽 심경 보면은 부러워하는, anxious 그러면은 불안한, 걱정되는, 무서운, 호기심 되는, 신나는. 그래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2번과 3번으로 보이죠. 이럴 경우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후반으로 보면 되겠죠. 이 정도로 보면은 혹귀가 퍼지스, 멈춰있다. 잠시, 그리고 나서 뛰어간다. 그리고 사라진다. 그림자 속으로. 나는 남겨진다. 웃는 채로. 그래서 나는 웃고 있다. 나는 느끼기 시작한다. 편안한 상태를. 그래서 화가 난이 아니라 정답은 안도하는, 윌리브드가 되겠죠? 나머지 보기 보면 희망찬, 후회하는, 실망한 챙겨보고, 못한 다른 부분도 한번 해보면, 나는 묻는다. 내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떨리면서. 그림자가 더 가까워진다. 가깝게 이동한다. 그리고 나의 심장은 뛰고 있다. 빠르게. 그때 한 형체가 발을 디딘다. 어디 안으로? 자, 옅은 빗줄기라고 하면 되겠죠? 옅은 빗줄기 안으로 발을 디딘다. 자, 그 다음에 이 빗줄기를 설명해주는 breaking through 자리죠? 그래서 뭐를 관통해서 부수고 들어오는, 이렇게. 그래서 틈 사이로 들어오는 정도로, 벽의 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빗줄기로 들어온다. 토끼다. 자, 그 다음. 자, 웃음이 탈출한다, 나의 입술을. 이게 직역이죠. 그래서 웃음이 입술 밖으로 새어나온다. 뭐 이렇게 하면 양념이 되겠죠? 자, 그것이 토끼겠죠? 나를 볼 때. 뭘 가지고? 넓고 호기심 많은 그런 눈을 가지고. 너, 나 무섭게 했잖아. 내가 말한다. 그리고 훨씬 더 기분이 나아진다. 뒷부분은 했으니까 그만하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너의 제스처의 그런 소통,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은 포함한대요. 뭐 이상을, 그저 아는 것 이상을, 언제 끄덕일지 또는 뭐 언제 악수를 할지를. 그것은 뭐에 관한 거다? 사용하는 것에 관한 거래. 제스처를. 컴플리먼트란 단어는 보완하다죠. 보완하기 위해서. 너의 말로 나온 메시지를요. 추가하면서 층들을 직역하면 의미의 층들을 더하면서죠. 어디다가 너의 말에다가요. 그러니까 결국 제스처는 뭐야? 너의 말에 의미에 어떤 층을 더해주는 그러한 수단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제스처에 대한 얘기, 의미를 더 한 폭 넓혀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막판 쪽으로 이 정도로 한번 볼까요? 이 정도로 보면 당신의 제스처는 뭐 해야 한다? 강조해야 한다. 당신의 말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제스처가 당신의 말을 강조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 보기 한번 볼까요? 보이나? 2번 정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몸짓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이거밖에 없죠. 다른 건 헷갈릴 만한 게 없습니다. 자, 나머지도 보면, 자, 오픈 핸디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스처들이. 자, 손을 이렇게 편 제스처는 나타낼 수 있다. 정직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신뢰의 분위기를. 참. 당신은 초대한다라는 단어인데, 이 초대한다가 오픈니스, 어떤 개방감, 그리고 어떤 협력, 협업, 요거를 초대한다는 거니까 끌어낸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인바이트가 해석이 이쁘죠. 네. 당신은 어떤 개방감, 그리고 협력 또는 협업을 끌어낸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의 손바닥을 어떻게 해요? 위쪽으로 이렇게 향한 채로. 이러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스처는 만들 수 있다. 타인들이 더 편안하도록, 그리고 기꺼이 뭐하도록, 대화에 몰입하도록, 인게이지인 어디에 몰입하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라. 함정에, 과도한 제스처의 함정에. 너무나 많은 손 움직임은 산만하게 할 수 있다. 당신의 메시지로부터 산만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겠죠? 자, 주의를 드로잉 어웨이 하는 거죠. 주의를 떨어지게 하면서 뭐로부터? 당신의 말로부터. 상상해봐. 어떤 한 화자를. 근데 그 화자의 손이 소유격관되죠? 화자의 손이 움직여 빠르게 막 새처럼 그런 걸 상상해봐. 그러면은 그들의 메시지는 뭐 되는 거야? 없어진 거지. 사라진 거지. 혼동 속에서, 그들의 제스처의 혼동 속에서 그들의 메시지가 사라지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여기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신의 제스처는 당신의 말을 강조해야 된다. 당신의 말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1번 첫 번째 어려운 3점짜리 항상 나오는 자, 밑줄 친 부분 시작하는데 이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시작하다라는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정직하게 처음부터 잘 읽어가야겠죠. 자, 가정한다가 ing로 시작하고 있어요. 유전자 편집이죠. 인간의 유전자 편집을 가정하는 거죠. 근데 입증한다 구조가 좀 복잡하죠. 네, 얘는 좀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은 자, 가정한다면 한번 넣어보고 여기 접대 생략하고 인간의 그런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다고 증명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그죠?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입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자, 논리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심지어는 선호된다고 보일지도 몰라요. 뒤에가 자, 바로잡는 거죠. 올바르게 하는 거죠. 뭐를요? 질병을 일으키는 그 변이를요. 변종을요. 돌연변이라는 단어죠. 언제요? 가장 초창기에 가능한 그 단계에서요. 그 살아있는 삶의 가장 초창기 가능한 단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돌연변이 있죠. 그것을 바로잡는 거는 논리적이고, 심지어는 선호되는 걸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뒤에 여기 또 있네요. 전에 바로 이걸 강조했죠? 해로운 그런 유전자가 야기하기 시작하기 전이죠. 바로 심각한 문제를요. 자, 여기까지 잡고서 요거의 후반부에 있으니까 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추구예요. 완벽에 대한 추구죠. 완벽에 대한 추구는요, 보인대요. 거의 자연스러워 보이죠. 인간의 본질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인간은 완벽을 추구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시작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may not like,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결국에 있을 곳이라고 해석하면 이쁘겠다. 우리가 결국 있을 곳에 이해가 됩니까? 조금 어려울 거라고 선생님은 보이는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끊지 말고 정직하게 쭉 가보자고요. 자, 계속 보자. 자, 하지만요, 일단 가능하게 되잖아요. 2D에 또 보자. 바꾸는 거죠. 배아의 그런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바꾸는 거죠. 뭐로 바꾸죠? 정상적인 그런 유전자로요. 됐죠? 그래서 유전자 편집이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전제 조건을 깔았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요. 확실히 뭐가 있을 거예요? 템테이션스, 바로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유혹이죠. 잘 보세요. 자, 돌연변이 된 유전자는 어쨌든 좀 마이너스 된 거를 그냥 0인 상태로 놓는 거죠. 근데 만약 이 기술이 가능해지면 어떤 것도 가능해져요? 이 0인 상태를 갖다가 플러스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상태도 가능해지니까 그런 유혹이 확실히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요. 뭐로요? 당연히 더 우월한 버전으로죠. 유전자 조작이 되겠죠, 이제. 자,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가? 유전자 편집하는 것을요. 바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뭘 낮추기 위해서요. 그들의 어떤 삶의 시간이니까 생의 어떤 심장병이나 또는 암의 그런 위험성을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그래야 되는가? 의문을 던지고 있죠. 자, 주는 건 어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뭘 주는 거야? 어떤 혜택이 되는 그런 특징을 주는 건 어때? 그게 뭐와 같은 거지? 어떤 더 큰 체력, 그리고 증가되는 어떤 정신적 능력, 머리 좋게 하는 거. 또는요,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을 바꾸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눈이나 머리카락 색깔 같은 것들.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이 바로 완벽이죠. 완벽을 향한 추구는 거의 인간 본질에, 인간 본성에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만일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에서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미끄러운 경사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뭔 말이에요, 결국은. 보기 봅시다. 바로 유전적인 변형이죠. 유전적인 변형을 허용하는 거죠. 인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요 얘기가 바로 정답으로 보이죠. 됐죠? 다른 것도 영어 보기니까 공부 차원에서 보면은, 자, 고수하는 거. 뭐를 고수하냐면은 기존의 믿음이죠. 인간 본성의 기존 믿음 아니죠. 자, 저항하는 거죠. 유혹을. 자, 근데 유혹을 저항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거죠. 네. 인간의 유전자를 바꾸려는 유혹. 이것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 실패하는 건데 위험을 줄이는 걸 실패하는 거죠. 질병으로부터 고통 겪는 위험. 이거 아니죠. 그 다음, 더 많은 걸 고려하는 건데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서 유전하게, 뭐 말은 그럴 좋은 말인데 아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다시 우리가 결국에 있을 곳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22번 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죠. 그레이드 스쿨은 뭐 초등학교 정도로 보면 돼요.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 뭐래요? 집합이래요? 모음이래요? 뭐의? 확실성의, 자연세계에 대한 확실성의 모음이랍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지구는요, 돈대요. 어딜 돌아요? 당연히 태양을 돌죠. DNA는 나른데요. 정보를요. 유기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대요. 괜찮죠? 네. 그리고 등등이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확실성이죠. 그래서 초딩도 아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서 오로지 그때서야 뒤에 도치가 보일 것 같은데 그건 어법이고, 오로지 그때서야 너가 시작을 한대.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과학의 요 단어가 이제 어떤 관행, 연습이라는 단어인데 과학의 관행 해도 상관은 없고, 뭐 과학의 어떤 실제를 배우기 시작한다. 요것도 괜찮죠. 네. 근데 자, 뒤에 네가 깨달을 때, 네가 깨달을 때 그런다는 거죠. 네가 깨닫는데요. 다시 여기 정리 잘해. 자, 오로지 네가 과학의 실제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서야 너는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딱 돼요. 데리아를 깨닫는데요. 여기를 only when으로 시작해서 do you realize 물어보는 게 아닌 의문문 구조 도치가 발생했어요. 해석은 조금 아까처럼 하면 되고. 자, 데리아를 보면은 각각의 이러한 사실들은 뭐다? 어렵게 얻어진다 이렇게 하겠죠. 어렵게 얻어졌다네요. 과거니까. 됐죠? 뭐를 통해서죠? 자, 뭘 통해서냐면 연속적인이요. succession of 그러면 연속적인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거죠. 뭐의 기초예요? 많은 관찰 또는 실험의 기초에서요. 자, 결국 뭐 얘기를 하냐면 초반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당연히 확실성인데 이 확실성이라는 거는 뭐 초등도 아는 이런 내용들이죠. 과학적 사실들. 근데 뒤에서 뭐라고 했어?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은 관찰과 실험의 근간을 두고서 논리적인 어떤 추론, 연속적인 그거를 통해서 여기 하드하게 얻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서 자, 요지가 지금 나왔나요? 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알았죠? 그럼 요지가 나올 때까지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과정은 바로 덜한 것이다. 일단 직역을 할게요. 덜한 거다. 자, 뭐에 관한 덜한 거다? 지식의 어떤 그런 조각들을 수집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덜한 거라는 건. 됐죠? 자, 뭐보다는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관한 거야? 과학의 과정이라는 거는 지식에 관한 조각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바로 댄디에라는 거죠. 그것은 뭐에 관한 거야? 바로 줄이는 것에 관한 거지. 뭘 줄이는 거냐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에 관한 거야.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바로 요기가 요지가 되겠죠. 그리고서 보기를 보면은 보기가 답이 보일 겁니다. 과학은 현재의 지식에 대한 불확실함을 줄이는 과정이다가 보이셔야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여기 부분의 해석에 여기 레스가 있고 여기 댄이 있죠. 이거를 다시 보면은 자 뒤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보다 이거에 관한 거는 덜하다. 그러면 뭐가 더한 거야? 댄 뒤에 있는 게 더한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의 불확실성은 그래서 뭐다? 더 크거나 더 적을 수가 있다. 뭐에 대해서 어느 주어진 지식의 어떤 조각에 대해서 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자, 오늘날 우리는 꽤 확신한다. 뭐로 확신하죠? 어떻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 건지에 관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하지만 우리의 이해, 뭐에 대한 이해냐면 주석 준 어려운 단어인데 난류유동이라는 표현입니다. 난류유동. 말이 어렵죠? 그쵸? 네. 그것의 이해는 남아있대요. 어떠한 연구로 남아있대요. 과정 중에 있는, 즉 진행 중인 뭐 뒤에 한 세기 노력의 한 세기 이상 후에도 그래서 연구를 시작해서 노력을 막 해서 10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연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 다시 여기 설명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요 지치고는 좀 봐야 되네. 자, 우리의 불확실성은 더 크거나 더 작을 수 있는데 더 크건 여기 불확실성이 여긴 너무 작죠. 여기는 되게 컸고 자, 어떤 주어진 지식의 조각에 대해서죠. 그게 뭐에 따른 거죠?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 정도는 아는 수준까지는 왔고 이 뭐 난류 유동 요거에 대한 거는 아직 지금 우리가 덜 왔고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23번 주제 보도록 할게요. 웰서브는 많은이죠. 뭐. 많은 증거가 있다. 대뒤에 꾸며보자. 어떤 증거냐면 부모, 선생님, 그리고 상관들이죠. 그리고 코치들. 어쨌든 위에 있는 분들이죠. 인지가 될 때,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돌본다라고. 그렇게 인지가 될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동기부여 된대요. 자, 여기까지 봐도 주제가 대략은 보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 쪽에 보면은, 그래서, 자, 연습하래요. 친구랑 연습하래요. 그 다음에 부르래요. 누군가를요. 네가 어려운 결정, 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가질 때요. 그리고요, 자, 거기에 있으래요. 어떤 지지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뭐 할 때, 어떤 어려움 위에 취할 때니까, 어려움과 맞설 때. 됐어요? 주제 잡히죠? 자, 주제 보기 보면, 벗어나는 방법이죠. 어떤 의존적인 관계에서 의존하라는 건데, 그죠? 반대로 갔죠? 다음 필요성이죠. 이거는 독립하는 거죠. 독립적인 결정하는 과정의 필요성이래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혼자 하지 말아라. 이것도 같은 계열이죠. 1번, 2번도. 그쵸? 네. 혼자 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 세 번째.
주요 요인들인데 요구되는 촉진시키는 걸 위해서 뭐 경쟁적인 분위기 얘기 아니었죠? 그 다음 어려움,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인데 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족 구성과 얘도 아니죠? 정답은 5번으로 보이는데 자, 중요성이죠. 만드는 연결된 관계를 동기에 있어서 어떤 연결된 관계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not just가 나와 있죠. 단지 뭐가 아니다. 그러한 사람들, 어떤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 있었죠. 이러한 부모님, 선생님 등의 힘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래요. 자, 우리는 필요하대요. 가치를 받을 느낌을 가질, 가치 있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존중받을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대요. 또래들이죠. 그리고 동료들에 의해서도요. 그러니요, 어떤 필요, 이거는 어떤 관계성이죠. 관계성에 대한 필요가 충족이 될 때 있잖아. 바로 동기, 그리고 내면화. 동기와 내면화가 네, 어떤 연료를 받는 거죠. fueled 그러면 그래서 자극된다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provided 대신 데디아가 제공된다면 이렇게 어휘로 챙기면 되겠고, 자, 데디아를 보면은 어떤 자율성 그리고 경쟁이죠. 이거는 유능함이죠. 뛰어난 거. 네. 자율성과 유능함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지지죠. 자, 요것이 뭐 하는 거죠? 또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제공이 된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만일 우리가요 노력하고 있다면 뭐 하려고? 동기부여하려고 다른 사람들을요. 그런다면은 자, 이렇게 보살펴주는 배려하는 그런 관계는 어떤 중요한 기반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from ea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구조 챙기면서 자, 해석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반, 중요한 기반이죠. 그 기반으로부터 뭐하는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동기부여하려고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향상시키는 어떤 연결된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연결감을 향상시키는 걸 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거는 중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어떤 persistence 그러면은 지속성이죠. 네. 그래서 장기적인 지속성에 중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친구와 연습을 하고 또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고 네가 어려운 결정, 해야 되는 결정을 가질 때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있으라고 하고 지지하는 걸로써 지지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맞설 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제목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의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죠. fMRI 많이 들어봤죠?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정도로 이거 줄임말인데 자, fMRI와 같은 현대의 뇌를 스캔하는 기술들은 드러내왔대요. 데디아를 보자. 자, 소리내어 읽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은 밝힌대요. 많은 뇌의 영역들을 밝힌대요. 자, 그래서 사실은 주제는 끝났죠. 소리내어 읽는 거 되게 좋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 문장이 좀 기네요. 여기부터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는 딱 첫 문장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잡으면 이렇게 후반으로 가는데 자, 특히나 아이들은요. 장려돼야 한대요. 소리내어 읽도록 변함이 없죠. 그죠?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뇌가 얽혀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습을 위해서 뭐를 통해 어떤 연결을 통해서요. 그 연결이 뭔데 꾸며보면은 만들어지는 그런 연결이야. 어떤 긍정적인 자극으로. 자, 그게 뭐냐면 뭐 노래 부르기, 또 뭔가 만지기, 그리고 소리내어 읽는 것 같은. 결국 뭐예요? 소리내어 읽는 거 좋다. 자, 보기 보자. 자, 소리내어 읽기. 뇌의 힘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말하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너무나 쉽죠? 이렇게 쉬울 때도 있습니다. 자, 다른 보기도 공부 차원에서 보면은 자, 읽기 연습이죠. 지름길이래요. 학문적인 업적, 달성으로의 지름길. 이 얘기 아니고. 그 다음 너의 자, 글쓰기죠. 글쓰기를 향상시키는 건데 글쓰기 얘기가 아니죠. 그쵸? 크게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이거는 단순히 글쓰기만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 어떻게 너의 뇌가 변화하느냐. 네가 읽을 때, 조용히 읽을 때, 완전 아니고. 그 다음에 더 빠른 그리고 더 효율적인 읽기를 위한 기술에 대한 얘기 아니었죠. 자, 답은 쉽게 찾았고요.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 보면 자, 아주 강렬한 활동이 있대요. 어떤 영역에 뭐와 연관된 자리죠. 발음과 연관된. 자, 그리고 소리를 듣는 거 있잖아요. 발화된 그런 반응의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는 강화시킨대요. 뭐를요? 바로 연결적인 구조, 결합 구조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합 구조를 강화시킨대요. 너의 뇌세포에. 자, 더 많은 그런 뇌의 힘을 위해서요. 자, 이것은 이끈답니다. 전반적인 향상을 이끄는데 집중에 있어서.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거는 또한 좋은 방법이래요. 발달시키는 너의 어떤 대중 말하기 능력을요. 왜 그러냐면 그 소리내어 읽기가 너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읽도록이요. 자, 뭐 모든이죠. 모든 말을요. 그 뭔가거든요. 사람들이 자주 하지 않는 무언가거든요. 빠르게 읽을 때예요. 또는요, 조용히 읽을 때는요. 뒤에 부분은 봤으니 그만하도록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9번 업법 먼저 풀어볼게요. supplies에 밑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동사로 보이는데 주어 찾아볼까요? bouncing a ball 보이죠? 공을 튀기는 것은 주어 동명사 단수죠. in a valuable service routine은 전치사 덩어리 묶어주고 단수, supplies 단수 가능해 보이죠? 그 다음 be used to 동사인데 동사 앞에 부사 가능해 보이죠? 그 다음 3번은 뭐 based on 자리, 뭐에 기초하여 자리인데요. 주어가 routines, 동사 enable,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 and fine tune 자리 되고 뭐에 기초하여 자리 틀릴 이유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와세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앞에 뭐 이렇게 rivals, conditions, rivals, competitive situation, internal influences 다 명사 덩어리죠. 그리고 what 나오고 불완전이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쓰셔야 된다고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로 바꿔줘야 돼요? 바로 셋이나 5월 또는 위치, 동사 하는 주관대 자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자, 뒤에 투부정사는 뭐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루틴 얘기입니다. 루틴은 하게 한대요. 운동선수들이 평가하도록 하게 한데 어떤 경쟁의 상황을요. 자, 예를 들면요. 공을 튀기는 거는 배구 선수, 배구 서비스 그 루틴에서요. 이 공 튀기는 거는요, 제공한대요.
서브하는 사람한테요. 어떤 정보를요. 공에 관한 그런 정보를요. 됐죠? 루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닥 그리고 또 뭐예요? 그녀의 어떤 근육의 상태 이런 것들을요. 자, 이런 배구의 루틴, 서비스할 때의 루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사례로.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그리고 나서 사용이 될 수 있대요. 적절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그녀의 서브를요. 됐죠? 자, 두 번째. 루틴은 또한 가능하게 해주는데 운동선수들이 조정하는 거죠. 애드저스트는.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파인하게 맞추는 거예요. 튠하는 거는. 뭐를요? 그들의 준비를요. 그렇게 하게 해준다는 거죠. 뭐에 기초하여? 그러한 평가에 기초해서요. 또는요. 뭐를 추구하여. 뭐의 추구죠? 특정한 어떤 경쟁적인 목표, 이거를 추구하여서요. 자, 이러한 적응이죠, 바로. 이러한 적응. 자,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뭐의 조정이냐면 어떤 상황, 상태죠. 또 라이벌, 또 경쟁적인 상황, 또는 어떤 내부적인 영향력들이죠. 얘네들이 뭔데요? 어떤 경기력이죠.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주관대 자리 맞았죠? 자, 그래서 그저 조정하는 거와 같이 뭐를요? 레이스카, 경주용 자동차 엔진을요. 뭐에다가 그 트랙, 경기장의 그런 상태에다가요. 그 다음에 공기 온도죠. 그리고 뭐 날씨죠. 자, 그렇게 조정하는 거와 같이 루틴은 조정한대요. 모든 경쟁적인 요소들을요. 뭐하기 위해서 자리 맞죠? 적절한 어떤 적절한 수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어휘 무조건 잘 읽어가야죠. 보통 답은 3, 4, 5 중에 나오는 게 흔하긴 해도. 자,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은 홍보라고 할까요? 홍보는 다룬대요. 소비자 심리를 다룬다고 합니다. 홍보는. 자, 우리는 강요할 수 없죠. 사람들한테 생각하라고. 한 가지 방식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강요할 수 없죠. 그리고요, 더 현명한 마케터들은 알죠. 대띠의 내용을 보면 홍보는 사용된다는 거죠. 제공하려고요, 정보를요. 가장 명확한, 그 다음에 정직한, 그리고 단순한 형태, 방식, 가능한 한 그러한 방식으로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요, 판매를 증가시키는 가능성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들은 사라졌어요. 도치예요, 이것도. 그래서 보어에 있던, 원래는 the days are gone인데, 얘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면, the days are가 the days를 의문 구조로 바뀌죠. 그리고 이 날들을 꾸미는 관부 자리, 어떤 날들은 사라졌다? 자, 홍보가 이루어지는 날들이죠. 뭐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을요. 뭐로 속여요? 뭔가를 구매하는 것으로 속이는 거죠. 소비자들 되게 똑똑해졌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영향력이죠. 뭐하는?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뭔가를 구매하도록 하는 그들이 정말로 원하거나 또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그러한 영향력은 좋지 않았다 동사 덩어리 자리죠. 네. 실제로 소비자들은 근데 한때 속임을 당했던 PP예요, PP. 그런 소비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데미지를 할 수 있대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판매예요. 그들이 relate라는 단어는 누구와 관계를 맺다 이런 단어죠. 그래서 뭐와 공감하다 이런 단어도 쓰는데, 자, 소비자들이 이제 뭐예요? 그들의 경험을 나누는 거죠. 함께 공감대 형성하고 관계를 맺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쁘겠죠? 자, 그래서 대신에 마케터들은 이제 안 돼요. 대띠에 보면 그들의 목표는 뭐 하는 거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뭐를? 소비자들을요. 근데 어떤 소비자들이냐면 어떤 소비자들을 식별하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 있는 소비자들이죠. 뭐 할 가능성이 있죠? appreciate 맨날 미술관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미술관 가서 작품을 감상하다, 이해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아이고, 좋은 작품 봐서 감사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정도 괜찮네. 자, 이건 제품이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진가를 가장 알아볼 것 같은 그런 소비자를 식별하는 거죠. 그리고요, 홍보하는 거예요.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방식인데 어떤 가치를 명확하도록 만드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그러므로 마케터들은 알아야만 하는 거죠. 자, 어디에 바로 뭐예요? 관심 없는 소비자가 있는지. 빼박 5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어디에 관심 있는 소비자도 괜찮고 우리가 해설집에서는 잠재 소비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포텐셜로 바꿔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 잠재 소비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잠재 소비자들한테 연락, 손을 뻗을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1번 빈칸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톤이 주장했다 대띠해보자. 네가 뭔가를 볼 때 그 뭔가가 너에게 스트라이크 한다는 건, 너를 강타한다는 거는 너에게 인상을 준다라고 할까? 너에게 인상을 주는 뭔가. 아름다움으로써, 아름답다라고. 그럴 때 너는 정말로 그저 보고 있다. 뭐를 보고 있다면 부분적인 그런 반영을 보고 있는 거다. 뭐냐면 뭐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부분적인 반사의 모습이죠. 반영을 보고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서 뭐와 같이 그림이죠. 또는 심지어는 사진이 오로지 포착하는 거와 같이 뭐를요? 실제의 것의 부분을요. 여기까지 왔죠? 자, 계속 읽어가면 진정한 아름다움 또는 플라톤이 부르는 거죠. 부르는 것.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미의 형태, 미의 형상이라고. 그거는 어떤 특정한 색, 모양 또는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뭐와 같은 거죠? 숫자 5와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와도 사실 맞출 수는 있어야 돼요. 결국은 특정 색, 형태, 모양 같은 게 없는 건 뭐 어떤 아이디어죠? 보기 한번 볼까요? 추상적인, 실질적인, 이건 안 되죠.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저건. 그러면 시각화된, 변화할 수 있는. 얘가 좀 헷갈리려나?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당신은 만들 수 있는데 그림을요. 숫자 5의 그림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근데 또 색깔, 파란색 또는 빨간 잉크로요. 또 크거나 작게요. 하지만요, 숫자 5 그 자체는요,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숫자 5는 뭐예요? 실질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요거가 바로 뭐예요? 요거가 바로 이거죠. 추상적인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봤고요. 계속 보면, 자, 생각해보래요. 어떤 생각에 관해서, 이번엔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 관한 생각을 생각해보래요. 자, 비록 그것이요, 삼각형이 어떤 특정한 색 또는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요, 삼각형은 어떻든 있대요. 어디 안에 있대요? 각각의, 그리고 모든 삼각형 내에 있대요. 당신이 보는. 그래서 플라톤은 생각했대요. 같은 이야기가 아름다움에서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결국
아름다움, 미의 그 형상은 어떻든 어디 내에 있다는 거죠? 각각의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당신이 보는 아름다운 것 안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조금은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빈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 부분. It has no physical form의 재진술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어렵진 않게는 맞출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32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의 아이들의 말을 어떤 감정적인 순간에 화가 날 때 뭐 이럴 때 신중해라. 데디아 사실을 빈칸을 자, 이거는 주어로 썼죠. 보통은 더 잘 작동을 한대요. 뭐보다 질문하는 것보다 얻기 위해서 대화가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네, 막 질문하는 것보다는 빈칸 찾아야죠. 쭉 읽어가면 되겠지? 자, 여러분은 당신의 아이한테 물어볼지도 모르지. 이게 질문하는 거지? 너 왜 슬퍼? 그리고 그녀 아이겠죠? 아이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는 건 자기도 모르는 거지. 그죠? 자, 아이였을 때 아이는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 답을. 그녀의 혀 끝에. 그러니까 뭔지 모른다는 거야. 아마도 그녀는 느끼고 있지. 그냥 슬퍼. 뭐에 관해서 어떤 그녀의 부모님의 어떤 그러한 주장 또는 그녀가 과도하게 피곤하기 때문에 또는 그녀가 걱정하기 때문에 피아노 리사이틀에 관해서 자, 하지만 그 아이는 뒤에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못할지도 모르지. 이러한 이러한 것을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정말로 일반 동사 강조 자리죠. 정말로 커머비드 답을 떠올릴 때 그 아이는 걱정할지도 모르지. 데디의 사실을 그 답이 있잖아. 충분히 좋지 않아서 정당화하기에는 그 감정을 그래서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일련의 질문들 부모님들이 하는 일련의 질문들은 그저 아이를 침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나아 요게가 정답의 재진술이죠. 그냥 그저 네가 알아챈 것을 리플렉트하는 것이 더 나아. 오케이? 이때 리플렉트라는 거는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챈 것을 반사하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거죠.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너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너 약간 오늘 피곤해 보이네. 이렇게 그냥. 또는 나 알아챘어. 너가 찡그렸다라는 거. 내가 리사이트를 언급했을 때 말이지. 그리고 그녀의 아이의 그런 어떤 응답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빠른 조언을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그녀를 밀어붙이는 거죠. 답을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 다음 단순한 관찰을 나누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너 자신의 인생 이야기 얘기해 주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그녀를 혼자 냅두는 거. 그냥 이렇게 감정을 식히도록.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건 아니었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잘 읽어봅시다. 자, 우리의 피부가 전달한대요. 전기를요. 네. 꽤예요. 더 또는 덜은 꽤 효율적으로요. 뭐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요. 그러니까 이 글은 참 독특한 소재의 글인데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 피부가 전기를 전달하는 게 어떻대요? 달라진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안 돼요. 데디아를.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이 될 때, 스트레스 받거나 슬프고, 그
그리고 어떤 강렬한 그런 감정. 정말로 우리의 몸은요, 땀을 흘린대요. 아주 약간이요. 정말 약간이요. 그래서요, 여기 소데콤은 생략됐죠? 우리는요, 심지어 그거는 없지만, 심지어는 알아채지 못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리고요, 자, 그러한 작은 땀방울이 나타날 때 있잖아요. 우리의 피부가 더 전기적으로 전도를 하게 된대요.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땀이 날 때는 전기를 전달하는 전도율이 더 올라간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 땀샘이죠. 땀샘 활동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발생한대요. 완전히 뭐 없이요. 당신의 어떤 의식적인 생각이 뭐 하는 것 없이, 가지는 것 없이. 근데 뭘 가지는 거야? 많은 말하기를. 참 어려운 해석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상황에 있어서 그다지 관여하지 않고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만약 네가 느껴요. 감정적으로 강렬함을 느껴요. 그러면 너는 알아챌 거래요. 땀샘 활동에 있어서의 증가를. 자, 그러면서 이것은 특히나 유용하대요. 과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토록 어떤 객관적인 가치라고 하지 말고 과학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값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값을 놓도록 뭐에다가 주관적인 상태에다가 어떤 생각에 자, 저마다의 생각, 감정은 다 주관적인 상태죠. 근데 그걸 갖고서 우리가 사실은 누가 어느 정도의 생각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값으로 놓을 수가 없죠. 근데 얘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빈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죠? 추적함으로써요. 어떻게 당신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를요. 또 뭐 함으로써요? 자, 약간의 전기를 너의 피부를 통해 흐르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도 끝까지 보고 답 찾아보자. 우리는 그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경험, 감정적인 어떤 강도에 그걸 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수, 객관적인 값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알아냄으로써 얼마나 좋은 너의 피부가 타는지 뭐에 있어서 transferring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get 형용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너의 피부가 잘하는지 그리고 비동사 구렛 이런 것도 기억나니 니네? 요게 비동사 대신에 쓴 거고 자 너의 피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뒤에를 보자. 전달하는 거를요. 전류를. 자 보기 보면 그래서 호르몬의 어떤 반응을 제한할 수 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전류를 통제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의 어떤 피부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다도 아니고 너의 감정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5번은 감정적인 경험을 다양화할 수 있다도 아니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4번 보도록 할게요. 식물은 의사소통할 수 있대요. 비록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몇몇은 표현한대요. 그들의 불만족이죠. 향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요. 여러분은 알죠? 데디아를 보면 냄새인데요. 공기 중에 매달려 있는 거니까 공기 중에 맴도는 냄새가 뭐 뒤죠? 당신이 잔디를 깎은 뒤에 자, 그 냄새를 네, 그거를 여러분은 알죠. 근데 여기서는요. 요거
대시 접속사가 아니었네요. 그 냄새.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냄새의 동사 자리가 없죠. 공기 중의 맴도는 그 냄새를 당신은 안다. 뭐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 그것은 실제로는 SOS다. 몇몇 식물들은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번에는. 그래, 소리를. 자, 비록 뭐라도 어떤 주파수에 있더라도, 대디아인 주파수인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에 있더라도,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식물을 가지고 그리고 마이크를 가지고 알아내려고 그 식물들이 기록할 수 있는지를, 어떤 문제되는 그러한 소리겠죠. 외침이니까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소리를 그들이 녹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요. 오케이? 이때는 데이가 가리키는 건 리서치리스를 보여야 돼요. 이거는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위코드 할 수 있는 거는 연구자들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알아낸 데디아 사실을 보면 식물들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높은 주파수. 근데 높은 주파수의 그런 딸깍대는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그리고 다른 소리를 또 낼 수가 있는데 어떤 다른 그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자, 소리. 식물이 만드는 소리는 어떨 때, 자, 그 식물이 물을 얻지 못할 때, 그 소리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뭐와는 달라요? 어떤 거? 그 식물이 만들 소리와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다르답니다. 어떨 때 나뭇잎이 잘릴 때. 하지만 주목할 가치가 있답니다. 데디아. 전문가들은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식물들은 울부짖는다라고. 고통 속에서. 더 가능성이 있답니다. 데디아인. 이러한 반응들은 뭐예요? 주석 좋네. 리절크. 자동적인 그러한 생존의 어떤 행동이다라는 거. 식물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목적은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냄새와 소리는 그들의 뭐를 위한 도구예요? 보면 보기. 자, 방어하는 뭐를 상대로 그들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는 것들을 상대로 방어하는. 정답 바로 1번이 보이죠. 다른 것들 보면 그들의 지지를 보여주는, 이웃하고 있는 식물들. 아니죠. 식물들을 위한 지지가 아니고. 자, 숨는 거야. 그들의 고통을 숨기는 거야. 그리고 불만족을. 그 다음 영양분을 공유하는 거야. 다른 식물들과. 그들의 유전적인 구조를 바꾸는 거야. 다 완전 아니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5번 보도록 할게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자, 무슨 의미야?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이 영웅인 거. 반대로. 뭐와 반대로? 악당과는 반대로. 그게 무슨 의미야? 자, 예술적인, 그리고 어떤 오락, 그런 묘사죠. 묘사에서 필수적이래요. 작가가 만드는 건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건요. 뭐 사이에? 이게 주인공이죠.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요. 자, 비극 또는 불운이죠. 그게 in order to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요, 시청자한테서 그 주인공은 뭐 해야만 해요? 조정돼야만 하는 거죠. 뭐 하도록?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겠네, 얘는. 자, 뭐로써? 친구 또는 적, 둘 중 하나로. 마찬가지로 라인이 나왔어요. 친구와 그 적 사이의 경계선 정도로 할까요? 얘가 실제로는 명확하지가 않대요. 이건 누가 봐도 2번이죠. 지금은 관객과 그 등장인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든 친구든 또는 적이든 이렇게 인지될 정도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친구냐 적이냐 사이에 선이 명확하지 실제 세상에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어떤 드라마나 이런 극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빼버리고 이어볼까요? 자, 묘사가 자 허구적이냐 또는 어떤 기록하는 거냐 다큐멘터리냐 이든 간에 우리는 느끼는 게 틀림없죠. 데디아를 보면 주인공이 누군가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소유격관대로 설명해 주는데, 그 누군가의 행동이요, 우리한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느끼는 게 틀림없죠. 자, 또 주인공이 뭐예요? 또는 뭐일 거예요? 같이 있는 동료, 친구죠. 일 거예요. 또는 소중한 그런 동맹자, 협력자일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적인 행동, 그 폭력 행동, violent action films,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은 자주 뭐로 채워져 있죠? 바로 많은 그러한 우연한 죽음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누구의 죽음이냐면 가벼운, 마이너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등장인물들의, 걔네들은 뭐죠? 거의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않죠. 관객에게서. 됐죠?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4번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자,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관객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투자가 되어 있다는 거는 어디에? 등장인물한테요. 뭐 친구든 또는 적이든 으로서 등장인물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앞에 요거는 어때요? 이런 폭력 영화, 폭력이 가득한 그런 영화 같은 경우에서 누가 이제 죽어요? 주인공이 막 갑자기 가다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확 죽어버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4번, 5번 연결되려고 이렇게 4번 문장을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2번은 완전 아니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해보세요. 데디아를 보면 적어도 몇몇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 A는 보통 배제를 해보고, B번에 가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를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C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이 1번이 되겠고. 자, 이것은 꼭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이때 이것은 동물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죠. 데디아를 의미하는 게 아닌데 동물들이 대로 받을 수가 있죠.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컴마 다음에 for가 나오고 주동이 나오면 왜냐하면 정도로 해석하면 좋다. 자, 사고의 몇몇 형태들, 생각의 몇몇 형태들이 바로 뭐예요? 개념이 없는, 즉 비개념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예를 들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다람쥐인데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야. 어떻게 갈지, from A to B를. 자, 어디? 그녀가 현재 서 있는 가지에서 어디로? 앞에 있는 나무의 가지로. 됐죠? 근데 A로 가보면 이것이 데디아 사실을 암시하는 게 아니래.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 이걸 암시하는 건 아니래. 그저 그들은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암시한다? 이어지지가 않죠, 이거는. B로 가보면 이걸 하기 위해, 즉 다람쥐가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까지로 가는 걸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그녀, 다람쥐. 다람쥐는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 가지에 대한 또는 나무의 개념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렇게 갔는데, 자, 충분할지 모르는데 다람쥐가 예를 들어 가지는 게 뭐를 가지는 거야? 그냥 생각하는 능력을 갖는 거. 이미지로. 그리고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나무에 대한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다람쥐가 그리고 다람쥐가 다른 경로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오케이? 이거는 그냥 띵킹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2번으로 잡고 A로 가보면 이게 암시하는 건 아니잖아.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 이거를. 단순히 대디야. 다람쥐들은 뭐야? 개념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야.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위해서, 생각, 사고의 형태를 위해서. 자,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대디야 사실 동물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줘야만 하는 거야. 우리는 인간이겠죠? 자, 단지 대디아뿐만 아니라 동물이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다 대디아 동물이 특정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얘네가 개념도 갖고 있구나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37번 보도록 할게요. 카틸리지 연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연골은 매우 중요하죠. 뭐를 위해서? 건강한 그 관절의 기능을 위해서죠. 특히나 만일 그 관절이 품는다면요. 뭐를 품어요? 무게를 지탱한다면 이쁘죠? 당신의 그 무릎과 같은. 자, A는 보통 배제를 하고 자, B를 먼저 가보면 그 당신의 왼쪽 무릎에 있는 그 연골이 갑자기 왜 나오죠? C로 가야겠죠? 자, 1번 가고 자, 상상해 보래요. 잠시 데리아를 보면 네가 들여다보고 있어. 내부의 그런 어떤 너의 왼쪽 무릎의 내부의 어떤 작동 방식이겠죠? 자, 그런데 네가 걸을 때죠. 어디를 걸으냐면 거리를 걸을 때 이어지고 있죠? 자, 너가 너의 무게를 옮길 때 너의 왼쪽 다리에서 너의 오른쪽으로 그럴 때 너의 왼쪽 무릎에 있던 그 압박이 어떻게 되겠니? is released. 풀어지겠죠. 배출이 되겠죠. 풀어진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A에 가보니까 this squeezing of joint fluid 보이죠? 이러한 관절액의 그런 squeezing, 압착이죠. 이러한 압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좀 쉽네요. 네. B로 연결해서 보면은 너의 왼쪽 무릎에 지금 왼쪽 무릎은 좀 풀렸죠. 오른쪽으로 힘이 갔으니 그 연골은 그러면은 뭐 하겠습니까? 드링스인 한대요. 흡수를 한대요. 뭐를요? 윤활액을요. 자, 그런데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요. 데디아인 스펀지가요. 액체를 흡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어떨 때? 물에 놓일 때죠, 이거는. 네. 그래서 네가 또 다른 그런 발자국을 취할 때, 그리고 바꿀 때 너의 무게를 어디로 바꿔요? 너의 왼쪽 다리로. 그럴 때 많은 액체가요. 어떻게 돼요? 압착이 돼서 연골 밖으로 나가버린다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관절액의 그런 압착이죠. 이 압착, into and out로 보니까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뭐에 연골 안팎으로 그런 압착, 이러한 압착이 도와준대요. 뭐를 도와주냐면 얘는 연골이겠죠? 연골이 뭐에 반응하도록 돕는데요. 뭐에 반응하냐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붙는 압박이죠. 그래서 반복적인 압박 이렇게 해주면 돼요. 걷는 것의 반복적인 압박에 뭐 없이요? 압박 아래에서 이렇게 손상되는 거 없이도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스 문장부터 보면 이 피아젯이 주장했는데 데티에를 보면은 아이들의 이해인데 도덕성의 이해죠. 아이들의 도덕성의 이해 얘기가 나오네. 뭐와 같더래? 그들의 이해와 같더래요. 뭐에 대한 이해냐면 그 물잔, 그러한 물잔도 나오고 도덕성의 이해 나오는 부분 찾으면서 읽어갈게요. 자, 피아젯은 같은 양의 물을 놓았대요. 어디다 놓았냐면 두 개의 다른 유리잔에다가 놓았답니다. 자, 하나는 이제 하나의 크고 높고 좁은 그런 잔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넓은 잔이죠. 자, 그리고 나서 물었대요. 아이들한테 요청했대요. 투부정사 있으면 요청하다죠. 비교하라고 두 잔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인데 6에서 7세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보통은 말을 하더랍니다. 데디아 사실을 보면. 자, 키가 큰 그런 좁은 잔이요. 지금 지닌다고 말을 한답니다. 더 많은 물을요. 왜 그래요? 이거는 수위라고 해야 되겠죠?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물론 이제 물잔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도덕성의 이해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리고요. 이때 이거는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이 준비가 될 때 아이들은 알아낸대요. 뭘 알아내냐면은 보존이죠. 어떤 부피의 보존을 알아내요. 그들 스스로요. 뭐 함으로써 알아내냐면요. 이 물컵 가지고 이제 놀아서 알아낸다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3번 뒤를 보면은 오히려요. 그것은 스스로 여기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 때요.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지금 이제 물컵 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부피의 어떤 보존이라는 걸 알아내는데 스스로 어떻게 알아내요? 물컵 가지고 이제 놀 때 알아낸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 갑자기 오히려 그것이 받을 것도 없고, 그죠? 자기가 스스로 이제 구성이 된다.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 때. 3번 넣어볼까요? 자, 피아젯이 주장했는데 데디아를 보면 아이들의 도덕성의 이해가 그들의 물컵 이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말할 수 없대요. 알 수 없다라고 해도 되겠죠? 데디아. 자, 그것은 도덕성이죠. 도덕성이 내재적이다라고요. 또는 아이들이 배운다. 도덕성을요. 직접적으로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요. 그 도덕성은 스스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성된다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딱 떨어지죠. 3번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요. 자, 순서를 취하는 거죠. 게임에서. 그거는 뭐와 같은 거죠? 물을 붓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백앤포스, 이리저리. 자, 컵 사이에 그런 거와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요. 도달해요. 5에서 6세 나이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함께 해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도울 거래요. 어떤 공정함에 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요. 뭐보다 어떠한 가르침보다도요. 어른들로부터.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모든 이러한 지혜 앞에서 잡아야겠죠. 하지만 보면서 뭐에 관한 거죠? 어떻게 열을 다루는지에 관해서 축적이 된 거죠.
수세기에 걸쳐서 어떤 실질적인 경험의 수세기에 걸쳐 축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이러한 지혜는 모두 자주 너무나 무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상승이죠. 에어컨이죠. 에어컨의 부상이 가속화시켰대요. 건설을요. 뭐의 건설이냐면, 이 밀폐된 그런 박스는 구조물로 합시다. 밀폐된 구조물에. 그래서 에어컨 바람 밖으로 잘 안 나가게. 그리고 거기에서 건물의 유일한 이 공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는 뭘 통해서이냐면은 이 필터로 걸러지는 그런 덕트는 배관입니다. 그거를 통해서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기가 흐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뭐의 덕트냐면은 배관이냐면 바로 에어컨 그 기구의 배관이죠. 자, 그러면서 자, 뭐일 필요는 없대요. 이건 이런 방식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 보래요. 어떤 옛 건물을 보래요. 뜨거운 기후에 있는. 자, 그것이 뭐든 간에 시칠리 또는 뭐 마라케시 또는 테란 같은 것이든 아니든 이 지역을 보라는 거죠. 건축가들은 이해했대요. 바로 중요성을 이해했는데 어떤 그늘,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밝은 색, 이건 밝은으로 가야죠. 빛으로 하지 말고 밝은 색 이런 걸 이해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혜죠, 지혜. 그래서 그들 이렇게 연결되죠. 건축가들은 오리엔티드 그러면은 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건물을 향하게 했다. 뭐를 뭐하도록 포착하도록 잡도록 시원한 바람을요. 그리고요 막도록이요. 더 가장 나쁜 최악의 어떤 열기를요. 오후에. 자, 그러면서 또 건축가들은 이어지고 있죠. 지었대요. 두꺼운 벽을 가지고 그리고 하얀색 지붕을 가지고 그리고 채광창을 가지고 문 위에 어떤 공기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서요. 됐죠? 그럼 이제 4, 5 중에 가야 될 텐데 자, 4냐 5냐 뒤를 봐야겠죠? 자, 어느 누군가 자,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시간을 보낸 적 있는 누군가는 몇 분을 진흙 벽돌의 집에서 특산에 또는 걸어본 좁은 거리를 오래된 세빌에 이런 누군가는 안 돼요. 얼마나 잘 이러한 구조물 방법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4번이에요, 5번이에요? 하지만 모든 이러한 지혜, 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그리고 수세기 동안의 실질적인 경험의 수세기간 축적이 된 이러한 지혜가 모두 너무나 자주 무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점에서 에어컨은 뭐예요? 기술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편안함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바로 망각의 기술이죠. 5번 깔끔하게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요약문, 선생님은 보통 요약문 먼저 보면서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기도 하는데, 빈칸인 사고는 잘 작동을 한대요. 논리적 사고와 유연한 사고가 나오고 있어요. 뭐와 함께 친숙한 어떤 문제들과 함께요. 하지만 짧게 떨어진대요. 부족하다는 거죠. 다루는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창의적 사고는 요구가 된다는 거죠. 됐죠? 자, 떠올리는데 요구가 돼요. 떠올리기 위해서. 빈칸인 해결책을요. 이때 A에 들어갈 거는 유연한 사고일까, 논리적 사고일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논리적 사고가 조금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헷갈리면 봐야죠. 봅시다.
자, 어떤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네. 어떤 개발, 발명과 함께 너는 만날지도 모르지 어떤 장벽을 저항의 장벽이죠. 자, 네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할 때 너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답 나왔죠? 네. 그러면 논리적이면은 자, 당연히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되는데 뭐를 떠올려야 돼요? 당연히 1번 안 보이니까 당연히 혁신적인 그런 사고를 떠올릴 때 요구가 된다고 해줘야겠죠. 왜냐? 얘네는 어때요? 새로운 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러한 논리적 사고가, 여기 논리적으로 그런 문제를 통해, 논리적으로 너의 어떤 방식, 요거를, 생각하려고 노력을 할 때 말이죠. 자, 그런 논리적 사고는 뭐예요? 선형적인 형태래요. 과정의 선형적 형태다. 그래서 선형적인 거의 반대는 뭘까요? 좀 유연한? 뭐 이렇게 할까? 좀 곡선적인? 네. 자, 그리고 그것은 사용한대요. 우리의 추론 기술을 사용하는데, 자, 이것은 잘 작동해요. 어떨 때 우리가 뭔가 작동하고 있을 때, 어떤 영역에서 뭐의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또는 경험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를 생각 그리고 관점을 이 선형적 사고는 자주 뭐예요? 짧게 올 거래요. 짧게 온다는 거는 결국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는 밑에선 for short라는 표현을 같이 썼죠. 자, 반면 창의력이 자, 정의에 의해서 정의적으로 자, 포함을 한대요. 어떤 응용, 적용을 포함하는데 새로운 정보에 뭐에 오래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요, 개념인데 새로운 관점의 개념을 그리고 생각에 자, 이것을 위해서 너는 가장 효율적이게 될 건데 만약 네가 배우면요. 작동하는 걸요. 비선형적인 방식으로요. 즉요. 사용하래요. 너의 창의적인 뇌를요. 자, 다르게 말하면요. 만약 네가 선형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너는 어떤 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거래요. 컨저베이티브 보수적인. 그리고 계속해서 떠올릴 거래요. 기술을요. 이미 알려진 기술을요. 물론 이것은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도 가볍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41, 2번 이문항 장문이 들어가는 친구들이 간간히 있어서 여기까지는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몇몇 연구가들이 보는데 이 발화된 언어를 자, 뭐로 보냐면요. 완전하지 않은 장치로 본대요. 자, 뭐를 위해? 정확한 차이를 포착하는 것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발화된 언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거. 자, 그들은 생각하는데 숫자들이요. 나타낸대요. 가장 중립적인 언어를요. 어떤 묘사에. 그쵸? 자, 하지만요. 우리의 언어, 어떤 묘사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때, 바뀔 때 숫자로요. 그러면 우리는 자, 더 큰 어떤 정확성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숫자라는 게 뭐예요? 더 적절한진 않잖아요. 적절한 뭐예요? 세상에 대한 어떤 모습, 사진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보다요. 음악보다 또는 그림보다요. 뭐 이렇게. 자, 유용하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요. 숫자 얘기하고 있죠. 계속. 예를 들면 어떤 인구조사죠. 그 다음에 어떤 수입의 분포 같은 거. 숫자들이죠. 숫자들은 포함한대요. 정보를 포함한대. 어떤 엄청난 값의 정보를 포함한대요. 예를 들면요. 조금 그러네. 여기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론 이런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쓸모가 있지만 숫자들은 엄청난 어떤 가치, 값의 정보를 포함한다? 뒤에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요, 미래의 삶, 어린 학생들의 이 미래의 삶이요, 뭐와 묶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점수와 이렇게 관련이 있대요. 자, 근데 어떤 국가의 그런 시험에 있어서의 점수죠. 자, 그러면서 사실상 그들이 계속할 수 있든 아니든 그들의 교육을 가지고서 또 거기에서 그리고 자, 무슨 어떤 대가죠? 무슨 대가가 중요하게도 달려 있는지에 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소수의 handful of는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건 소수의 숫자에 오케이? 요렇게 가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엄청난 가치라고 할까? 엄청난 가치의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면 안 되죠. 엄청난 가치의 정보는 배제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제한다, exclude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부자연스러웠는데 다시 해보면 사실상 그들이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뭐를 그들의 교육을 가지고 교육에 있어서 또 뭐 어디에서 그리고 무슨 비용에서 하고서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어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한 것들인지 아닌지가 뭐에 달려있다? 상당히 중요하게 아주 소수의 그런 숫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기 소수의 숫자에 달려있다는 건 숫자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은 뭐하다 설명하지 않아요. 뭐를 설명하지 않냐면은 학교의 어떤 질을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그들이 출석하는, 그 다음에 그들이 개인 과외를 받든 아니든 이런 것들을요. 또 뭐예요? 어떤 지지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요. 그 다음 어떤 테스트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등등을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putting aside 그러면은 뭐는 옆에 두는 거니까 제쳐두더라도 많은 방식은 그 방식을 완전하게 꾸며보면 어떤 통계적인 결과들이 뭐 돼요? 조정될 수가 있죠. 그러한 많은 방식은 제껴두더라도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방식들이 있대요. 완전하게 꾸며보면 바꾸는 것,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뭐래요? 인설레이팅 한다, 차단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통계죠. 범죄에 관한 통계, 또 집이 없는 거죠. 또는 질병의 확산, 요거에 관한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어떤 사람들의 고통을요. 그쵸? 우리는 통계를 읽는데요. 그냥 보고로서 사건에 관한 에러 디스턴스는 좀 떨어져서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도록 해준대요? to escape 벗어나도록 해준대요. 뭐 없이요? 동요되는 것 없이요. 조금 방해되는 것 없이요. 자, 통계는요, 인간이에요. 뭐가 있는, 자, 눈물이 닦아진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무리. 자, 주의 깊게 정량화 하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자, 밑에 제목을 보면, 그쵸? 숫자에 대한 어떤 한계를 얘기해 준 거라서 숫자가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해주진 않는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나머지도 공부 차원에서 보면, 인간 이야기가, 자, 뭐예요? 밝혀진이죠? uncovered는 수에 의해서 밝혀진 아니고, 데이터는 어떤 틀인데,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틀. 4번, 언어의 한계, 진실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5번은,
정량화는 인간의 경험을 정량화는,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내는 것의 이점 아니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